사실 저는 마이크 많이 안 써본 사람이라서 예,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오늘은 사실 회사 소개를 하고 업종 소개하고 업태나 이런 거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려고 찾아뵈었고요. 저는 안동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사실 업종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업종이 있다면 사실 저희 업종이 좀 회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도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뭐 아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인 그냥 사업의 어떤 그 흐름과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또 저희가 또 진행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아마 회사를 좀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작은 어떤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뭐 법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좀 더 회사가 성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나우라는 회사 사명입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나우, 나하고 우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같이 협동체로 이제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뜻의 한글로 된 나우라는 회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대부분 뭐 요즘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저희도 요즘은 굉장히 사람 중심이고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인재 중심, 저희는 기술 인력들을 주로 많이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중심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고요. 하는 일로는 통신공사에 대해서 워낙 통신공사는 포괄적이지만 그 보통 내부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 외부 이제 뭐 그 광 케이블 공사, 건물 건축의 기초가 되는 그 토목공사 할 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게 이제 정보통신공사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CCTV 쪽 관련 영역도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주로 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CCTV 영역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행방PC라는 건 그 각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 제품입니다. 조달 제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기기에는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다양한 금융기기들을 납품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 우리 북부권에 우리는 스스로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표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기업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때 이제 궁금하신 거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 2013년도에 자본금 1억 6천만 원, 자본금이 왜 1억 6천만 원인가 하면 통신공사 면허를 내는데 법인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으면 2억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천보다는 그래도 1천만 원 더 넣어서 1억 6천만 원으로, 그래서 이제 자본금 1억 6천만 원으로 해서 설립을 했고요. 아마 사회적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1억 넘게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1천만 원, 2천만 원 내외에서 요즘 법인 설립이 금액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액이라도 법인 설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1억 6천만 원을 넣었죠. 근데 자본금 넣을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뭐 사회적 기업 하면은 사실 뭐 우리 돈이지만 우리 돈이 아닌 것 같고, 이 돈을 내놓으면 뭔가 남의 돈 되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좀 꺼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이 좀 고민이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뭐 일을 하면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본금 1억 6천만 원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근로자 수는 16명, 자체 근로자들까지 치면 한 18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도소매, 서비스업. 저희는 사실 공사업이면서 서비스업에 좀 성격이 좀 강한 기업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유지보수, 납품, 설치 이런 것들, 고객들을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통신공사업이고요. 주요 제품은 컴퓨터 사무기기, CCTV, 뭐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원래는 사실 그 통신공사 쪽에 뭐 녹화기라든지 카메라를 직접 생산 제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뭐 올 하반기까지 되어 봐야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연역이라고 보면 저희는 그 중요한 연역은 2013년 7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안 된 2014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건 본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비할 때는 뭐 누구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을 해주지만, 인증받을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여러 가지 그간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에 다 모든 게 다 들어가야지 그 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이제 뭐 아마 여기서 강의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기업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년 12월에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고 15년 12월에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아마 경북 최초로 스타 사회적 기업을 선정받았어요. 기간 3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대상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좀 열심히 한다라고 아마 해서 스타 사회적 기업을 뭐 다행히 받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제조사들, 벤더사들하고 계약 맺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원래 2017년 2월 달에 저희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경북도청이 그 안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으로 옮겼는 안동 그 지점,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도청 뭐 청사 내에 입점을 했느냐 하는 건 아니고 도청 부지 내에 근간에 한 100m 정도 거리 내에서 저희가 지점을 개설을 했는데, 뭐 형태로는 사실 문구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용품 저걸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냈는데요. 사실 아직은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경북도청 인근이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아직 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약간의 좀 어려움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점에 여직원 2명하고 남자 직원 3명,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손익에서는 손해를 좀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기업이 설립했던 배경은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PC들이 2010년부로 중기간 경쟁 품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들이 다 철수를 하고 중소기업 제품들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약 한 40여 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대기업군으로 잡혀 있을 때만 해도 한 7개,
정도? 7개, 8개? 아마 그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뭐 삼성, 삼보, 그 다음에 뭐 LG 이런 순서로 해서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기간 경쟁 품목으로 바뀌어서 약 한 40개 정도 PC 제조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뭐 한 2위, 3위 했던 삼보가 지금 현재로는 다시 그 삼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대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점유율이 삼보가 1위하고 에이텍, 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는 공공시장이 이제 변화됨으로써 시장이 이제 지역시장 상권들이 굉장히 좀 위기에 좀 처한 현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을 좀 보호하고 다시 기반을 좀 더 방어하는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립을 하면서 좀 조직을 갖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같은 업계에서는 대부분 뭐 1인 사업자, 2인 3명 뭐 이 정도의 어떤 인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기업들이 대부분 지역 상권을 거의 다 이렇게 뺏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뭐 점유율 약한 아주 그런 부분들만 지역 업체들이 좀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면 저희의 어떤 배경이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양질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한테 또 목적입니다. 지역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 뭐 관련 학과들 특히 이제 PC 쪽이 굉장히 좀 사양 산업이 갑자기 좀 되었는데요. PC 쪽, IT 쪽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취미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지역 상권들이 좀 붕괴되다 보니까 어떤 뭐 취업처를 못 찾고 그들이 전공하는 무관한 어떤 일반 유통업 쪽으로 해서 단순 어떤 그런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직업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기술을 잘 습득하고 잘 키우게 되면 그들의 어떤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은 좀 피부적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 경험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여 회사도 좀 성장시키면서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거의 16명, 17명의 대부분들이 초급 인력들이었어요. 초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중급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급에서 다시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급까지는 회사에서 좀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급으로도 어디 저희 현 직장이 문제가 있다면 훨씬 더 또 외부의 어떤 직장을 찾아서 가더라도 충분히 직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셜 미션은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사회의 어떤 공헌. 저희가 역할을 분명히 좀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공헌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고용을 이루고 회사의 어떤 사이즈를 좀 키웠을 때 지역 경제에도 좀 더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저희 자체로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 좀 자리 잡고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권에서 나우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자리 잡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셜 미션 잡으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미션 잡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예. 다양한 어떤 그런 업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어떤 미션을 좀
상징적으로도 좀 잡아가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회사의 어떤 목적을 좀 잡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저 앞에 거 먼저 할게요. 저희는 13년도에 설립을 했을 때만 해도 직원이 아마 처음에는 저렇게 뭐 12명 아니었죠. 뭐 1명, 2명 이제 시작하면서 자체 인력 저희는 2명으로 시작했어요. 자체 고용 인력 2명 중에 1명은 취약 계층이었고 1명은 일반이었는데 사실 2명 다 취약 계층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2명 다 취약 계층이었으면 그걸 취약 계층으로 잡아놨으면 훨씬 나중에 이제 이 비율 맞추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직원 뭐 10명이면 최하 50%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취약 계층 그 이상 넘어가면 더 좋고 그렇지만 취약 계층들이 요즘은 또 잘 없어요. 사실 예전보다가 점점 더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것 자체에 마음은 있는데 취약 고청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정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2명으로 시작을 해서 12명으로 2013년도 마감을 했고요. 매출은 저희가 3억 7,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이 그 50% 취약계층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좀 더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매출은 16억 정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사실 이게 부가세를 빼야 되는 금액인데 아마 부가세 포함돼서 들어왔는 것 같네요. 16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인원은 15명으로 이제 좀 늘어났죠. 저희는 그 일자리는 15명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1개년 차에는 10명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2개년 차에는 5명 더 늘려가지고 15명을 받아서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출은 22억으로 좀 뛰었죠. 그리고 직원은 매출이 오른 만큼 직원 수는 또 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16명으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8명이 이제 취약계층. 비율은 항상 좀 잘 맞추기 위해서 맞춘다는 게 표현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이 더 많으면 우선 고용을 하려고는 하나 실제로 정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정말 요즘은 귀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취약계층이 그 뭐 저소득자라든지 아니면 단절 여성, 뭐 고령자 뭐 이런 건데 사실 IT 업종에서는 사실 고령자가 일단은 제외가 좀 되고요. 그리고 또 또 장애우 분들도 사실은 좀 외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소득으로 주로 하거든요. 그 각 가정의 그 인원 대비했을 때 저희가 최저임금 뭐 곱하기 뭐 전체 가구 수의 평균 임금보다가 낮을 때 이제 취약계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또 그런 분들이면서 저희 일을 하고자 하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비율은 또 항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인을 고용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고용을 못 시키게 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취약계층이 고용이 되면 마음은 되게 편해요. 아, 누구라도 받으면 되니까. 취약계층을 받아도 되고 일반인들을 취직시켜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좀 안 맞을 때는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또 그리고 또 저희도 뭐 인원들이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특히 또 취약계층이 또 빠질 때는 또 그걸 또 채워넣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출은 22억 정도 해서 이제 2015년 마감을 했고요. 사실 2016년에 저희가 사업 목표를 40억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좀 사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또 경기도 좀 뭐 다들 좋지 않았고 그래서 2016년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모든 업종이 아마 올해도 그렇지만 16년도가 올해보단 저는 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업 원래는 좀 조금 더 낮게 하는지 몰라도 거의 뭐 성장을 했다라기 보긴 좀 어려운 정도 그래서 잘 방어했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목표에는 지금 뭐 상반기 지금 반기가 6월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목표 매출액은 40억, 예, 직원은 20명으로 좀 고용을 더 늘리자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글쎄요, 반기 매출 아직은 뭐 도달하기는 좀 쉽지 않겠나라는 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은 반을 못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도 좀 안 되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중에 보면은 청년층 비율이 저희가 좀 높아요. 예. 청년층이 거의 뭐 70%, 평균 70% 이상의 청년들을 좀 고용을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표니까, 예, 청년들 고용에 좀 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장을 보면은 저희가 공공 영역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B2B 공략 분석해서 시군구, 관공서, 초중고, 대학, 그리고 일반 민수 쪽에 이제 납품을 이렇게 하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시장을 좀 분석해 놓는 거고요. 중에서 지금 민수시장은 뭐 업종을 떠나서 민수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고, 물론 공공 영역에도 많은 부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마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시고, 공공이 아닌 곳에는 입찰도 투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부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번에 뭐 건설 같은 게 워낙 단가가 크다 보니까 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 우리는 그냥 1년에 그냥 뭐 관공서 나오는 것만 2건만 3건만 그것만 해서 최소로 비용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저희 업종도 비슷합니다. 민수 시장 쪽이 워낙 저희 쪽은 좀 도소매도 좀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가격 노출, 예, 그리고 또 업체 수가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업체 수가 좀 과당 경쟁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서로 경쟁이 너무 좀 치열해졌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업종이 좀 관심이 사실 오늘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저걸 좀 봐주십시오. 작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을 체계를 갖춰서 어떻게 해서 매출이라는 걸 이끌어냈다라는 건 사실 공통적인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고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떻게 접목되었는가를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그 사업 구상, 사업에 붙이시면 아마 이렇게 하면 응용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잘 응용하시면 저희 사례가 그래도 비슷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가 내용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오인 이상 대표님께서는 아마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뭐 1인, 2인, 뭐 3인 이렇다면, 예, 그게 조직을 갖춰가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예, 매출은 처음에 이제 좀 걱정을 했죠.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지원받고, 야, 과연 이 일자리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부담이라는 게 큰데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자부담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또 저희가 보다시피 사실 젊은 사람들, 초급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실 가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매출은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좀 정말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사업 초기에는 좀 집중했다고 보는데 하면서 굉장히 얻은 게 많아요. 되는구나. 이 인원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고용을 하면, 그러니까 선고용, 우리는 그 사회적 기업은 선고용이거든요. 먼저 고용을 하고 나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매출이 나오면서 고용을 보통 대부분은
일자리 하나 더, 뭐 아니면 매출이 만큼 늘었네, 사람 한 명 더 필요하네, 한 명 더 넣고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일자리는 내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일자리를 신청을 하고 오케이 승인이 나면 먼저 고용을 해버리잖아요. 고용을 해버리고 나서 매출이 안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저도 역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고용은 분명히 매출과 비례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사람이 역시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필요하고, 예,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했고 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일은 공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거 중에 한 세 가지를 저희는 보고 있어요. 통신공사와 컴퓨터의 납품과 사무기기 뭐 쪽에 이제 세 파트를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컴퓨터 사무기 너무 사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요. 거의 뭐 기술의 어떤 차이도 별로 없고, 서비스 인력을 충분히 넣어서 서비스로 경쟁력을 충분히 저희는 가지고 간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서비스의 경쟁력이 매출과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여기 계신 뭐 대표님들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컴퓨터 고장 난 거 요즘은 이 정도도 서비스 안 해줘? 뭐 이건 뭐 서비스지 뭐 이게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지금 살짝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회사는 인건비를 넣고 유지비를 넣어서 그 회사에다가 지원을 보내주는 건데, 실제로는 너무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IT나 이런 쪽에 몰랐을 때는 이게 좀 기술이 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이거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이제 능숙하게 대부분 쓰시잖아요. 대부분 잘. 그리고 요즘 그 20대, 뭐 30대 초 뭐 이 정도면 스스로 컴퓨터 다 고쳐요, 요즘. 예, 안 불러요, 사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불러서 가면 어쨌든 뭐 그거조차도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은 좀 어려운데, 통신공사는 좀 사업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통신공사의 영역이 원래부터도 좀 컸지만 뭔가 이제 이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면허를 내고 움직이는 사업들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역시 조직을 갖추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했을 때 뭔가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구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경험하고 있고, 사실 원래 사업은 통신공사 쪽에서 좀 그래도 이익이 좀 나서 사업을 좀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유지보수죠. 예, 사무기기 관련돼서. 여기 직원이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5명. 예, 여직원들 빼고. 저희가 이제 여직원 4명에 이제 남자 직원이 12명인가요? 예, 16명. 현재 16명이면. 예,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PC 쪽으로 하는 사람 직원이 5명인데, 5명이 지금 여기 보시면 팀장급 이런 직원들, 여기는 이제 대리급인데 일을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뭐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는 좀 걱정된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부서입니다. 예. 사업체 대부분 그 PC나 이런 거 사무기기는 다 쓰고 계시죠? 예, 대부분. 네. 거의 뭐 토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서 쓰시나요? 물건 받아 쓰시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인터넷 구매. 예. AS는 직접 이제 또 부른 데가 있고. AS 받을 만한 복잡한 사무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요즘은 그 인터넷이 참, 한 15년 전만 해도요, 인터넷이 없을 때였죠. 그때만 해도. 2000년 초기였나? 예. 그때는
그 팩스로 모든 게 이제 가격 정보가 오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단절되었었던 시절이 그때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사실은 저희가 뭐 IMF를 겪기 전만 해도 사실 뭐 모든 사업을 뭘 하더라도, 주식을 하더라도 다 돈 벌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굉장히 좋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던 저희 앞선 세대 1세대들은 많이 떠나셨고, 예, 사업을 이제 더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많이 떠나셨고, 그 후에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고, 또 밑에 이제 한 30대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아직은. 점점 이제 좀 사업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뭔가 좀 특별한 거를 찾지 못한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 대표님들도 뭐 사업을 초기에 어떤 거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시작하겠지만, 실제 그 사업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통신공사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예, 업종을 좀 더 이제 그쪽으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잘 꾸민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에 좀 집중한다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PC 사무기기 렌탈. 혹시 여기 사무실 쪽에 렌탈 쓰시는 대표님 계시나요? 뭐 복사기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그럼 앞으로 그쪽으로 좀 쓰시고자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들 계시나요? 예, 심심하죠? 예. 사무기기 쪽이 앞으로는 이제 정수기도 그렇다시피 렌탈 쪽으로 많이 좀 변환되는 것 같아요. 렌탈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소유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차량도 비슷하게 이제 그냥 공유, 이제 리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예전에 그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렌탈, 리스 이거 비용 비싸잖아 라고 하시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좋은 어떤, 그리고 내가 이용하고 이용료만 내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좀 각광받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좀 더 넓어질 것 같긴 한데, 실제 이제 지역에서는 복사기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좀 움직이는 게 많고, 컴퓨터 렌탈 쪽은 그것도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아주렌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캐피탈, 뭐 아주렌탈, 그런 회사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업종도 그 물품도 취급 물품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정수기, 비대기, 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좀 굉장히 또 시장을 또 빠르게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쪽 시장도 소상공인들이 좀 하기에는 좀 더 자본력이 있는, 지역에서도 좀 더 자본력이 있고 가격을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더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통이라든지 유통이라고 본다면요, 매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어떤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드시 매출이라는 게 따라와줘야지 매입에 대한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매입에 대한 경쟁력이 생겨야지 다시 가격을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협동조합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협력하고 같이 공동 구매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경쟁력으로 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은 혼자 그만 어떤 사이즈를 만들기 어렵다면 같이 사이즈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만 해도 어차피 결과물은 같이 되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매입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경쟁력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분명히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면 안동에도 지금 커피 관련돼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사장님 계시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동으로 이제 원두를 공급받고 그걸 다시 가공을 하고 또 같은 또 협력업체에다가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볼륨을 혼자 볼륨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혼자 볼륨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협력 안 할 거야 아마 대부분. 그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서로 마음 맞춰야 되지 또 뭐 오해 생길 수 있지. 사실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뭐 옛말로 치면 동업 아니겠습니까? 동업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동업은 하지 말라는 그죠 어른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래도 크게 좀 더 현실적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 계신다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서류를 좀 치밀하게 꾸미고 서로 싫은 얘기는 처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류나든지 뭐는 게 딱 잡혔을 때 그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나중에 더 어려운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기기 업계에서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볼륨도 크고 또 거기에 또 대표분들은 또 정말 역량도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역시 사업체는 굉장히 커져간다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이라도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사실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게 대표자의 어떤 그 역량을 가장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전체에서 한 70% 가까이도 대표자의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 그 사회적 기업 나중에 그 예비될 때도 그렇지만 인증받을 때도 사회적 기업가의 그 와의 어떤 면담 그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나름대로도 사회적 기업을 하신다라고 목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다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심사 가더라도 분명히 대표자가 가서 심사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브리핑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잡았던 저런 뭐 소셜 미션, 설립 배경,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 포항 분들도 계시나요 여기? 예. 아, 포항. 예. 여기 경주가 포항보다가 훨씬 작지만 여기 포항에 한 여기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도 있고 여기에 건물에 푸드앤 협동조합도 있고요. 여기 어떤 내공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지자체들이 각자 다 뭐 사회적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퀄리티는 여기가 가장 높아요. 예, 여기 뭐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내공으로 치면 아주 뭐 여기 사업 계획서만 잘 작성하시면 아마 훌륭하게 아마 사업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다음은 주로 사업 중에는 그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인력이 좀 어렵죠. 개발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솔루션은 사실은 받아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뭐 관련된 솔루션으로 치면은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접근한다면 ERP 전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컨설팅과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저희 또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또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적인 거 그것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 주요 실적 뭐 이건 저희 자랑 같지만 그냥 저희가 13년도에 시작을 해서 뭐 저희도 실적을 보면서 열심히 많이 했구나라는 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실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뭐 아실 만한 뭐 부분들이죠. 도의회, 교육청, 남부발전, 그리고 뭐 은행 쪽에
CCTV 공사들, 그리고 유지보수 다양합니다. 저희가 워낙 다양한 아이템의 다양한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은 들어요. 이게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싶다. 좀 더 요즘 너무 이렇게 좀 뭐 여러 개 꾸며놓으면은 좀 국물이 잘 걸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또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잘 원하는 쪽을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형국이라서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구 보훈병원은 사회적 기업 실적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는 사실 안동에 있고 대구에 그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회적 기업을 찾고 이제 특히 보훈병원에 이런 데는 그 매년 자기들 예산의 몇 프로를 실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 보훈병원인데 통신공사 쪽 주차장 그 공사였어요. 주차장에 이제 입출입 통제, 이제 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뭐 출입 뭐 몇 대 있고, 뭐 자리 몇 개 있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신축을 하는데 통신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과 일을 하고 싶어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일을 했던 저거였고요. 그래서 뭐 여기가 매출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됐나? 그 정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은 요즘 남부발전에 이런 데서는 뭐 꾸준하게 사회적 기업 실적 때문에 구매를 좀 뭐 일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뭐 농협 쪽은 사실 크게 사회적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기술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고, 실제. 주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공기업들, 공사 단위의 공기업들과 그리고 경북도에 관련된 산하기관들, 이런 쪽에서 좀 실적 때문에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 번씩 또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북 권역에서 다양하게 지금 조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어치도 좀 구매를 하고. 근데 이제 뭐 배송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은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데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그건 좀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6년도에는 저희가 동작구 위에 전자회의 시스템, 여기가 얼마짜리? 8천만 원 정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675부대 이거는 2억 8천짜리인데 얘는 입찰 봐서 되는 거예요. 공사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사회적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뭐 그래도 다양하게 저희가 일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영업을 잘해서 했던 게 아니었고, 사실 예전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들어와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일을 다 못하고, 또 직원들한테 일 오다를 줘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의 뭐 어떤 직원은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도, 이건 뭐 일을 해도 끝이 없던 거. 그래서 일이 많이 들어와도 걱정이었고, 사실 또 뭐 일 없으면 뭐 누구나 다 걱정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겁을 안 내는 게, 그래도 일은 겁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받쳐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유도리가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좀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굉장히 좀 크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사실 통신공사 하시는 분들도 직원 뭐 2명, 3명, 거의 뭐 많으면 2, 3명이에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 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는 직영으로 다 하고 있지만, 물론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도급을 주는 것보다가 비용 면에서는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은 항상 꾸준하진 않거든요. 예. 시스템 유지 보수만 많이 나오는데요. 시스템 유지 보수요. 예. 그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유지 보수하면 돼요?
CCTV 유지 보수 말입니까? 그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 한 관계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아,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CCTV만은 아니고요. 이제 통신공사의 유지 보수인데 이 통신공사 내부에 이제 뭐 유지 보수인데 이제 기계적인 거죠. 이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구축비의 몇 프로를 매년 이제 예산으로 잡아서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 그럼 일정액을 받고. 그렇죠. 예, 유지 보수가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건건이 이제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10억짜리 뭐 구축을 장비를 구축을 했다면 보통 한 8% 정도 선에서 유지 보수 계약을 보통 체결을 해요. 많게는 뭐 12%까지도 가는데 그럼 저기 설비와 유지 보수는 간에 그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 같은 유지 보수. 다 이제 그게 턴키로 묶이죠. 이제 처음에 발주했던 그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분리됐으면 또 소프트웨어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붙어서 나왔으면 그건 이제 한 건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이제 뭐 담당자의 뭐 의견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사가 일식으로 나왔다면 그건 이제 같이 한 건으로 이제 될 겁니다. 설치하는 업체에서 AS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작은 어떤 건들은 그렇고요. 관급에서 하는 건들은 대부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설치는 입찰 낙찰된 사람이 공사까지 끝내면 하자 기간 1년 정도는 이제 보증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자 1년 정도 봐주면 그 사람은 빠지는 거죠. 이제 빠지고 그러면 AS를 하려면 예.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아야 되죠. 예. 예. 그러면 굉장한 그 노하우가 있을 건데 예. 나중에 지금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유지보수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최초 공사한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그 법상, 계약법상 그 사람을 지정할 수 없다 보니까 다시 유지보수도 뭐 입찰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결국은 그 직원들이 엔지니어링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 하이테크닉 소유자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뭐 기술의 깊이가 그렇게 깊진 못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술의 어떤 깊이가 깊은 건 그쪽 제조사가 가장 깊이 알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제조사와 연계해서 방문하고 처리하는 어떤 보수 업무. 그래서 부품은 이제 뭐 제조사에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자가 되는 거죠, 따진다면은. 제조사는 있고, 이제 공사한 업체가 있다면 공사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수도 있고, 공사한 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이 안 된다면 빠지고 제3자가 다시 그 제조사와 관계를 해서 유지보수,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때로는 기술에 막히면 제조사의 원천 기술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네, 대부분. 대표님께서 그 2013년 나우를 설립하기 전에 예. 이쪽 분야에는 얼마나 이게 사실 저는 한 3년 정도, 한 3년 이상 일을 했는 것 같아요. 예. 설립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하셨다가 예, 예. 이제 나우를 예, 그때는 이제 뭐 일반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예.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배웠죠. 사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아이템을 잡을 때 가장 힘든 게 아이템 선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책에도 나오다시피 내가 가장 제일 해왔던 일, 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그래도 계속 해왔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애초부터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설립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승차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여기 대표님도 똑같죠. 사실 사회적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어떻게 정관을 바꾸면 되는지. 그건 이제 목적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한 설립이죠. 따지면 변경이고. 예, 분명히 그건 뭐 저도 그 목적에 의해서 했었던 거였고요. 예, 다양한 사업들을 원래 아직은 원래가 안 끝났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 역할,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기업은 의무는 아닙니다만 지역사회의 공헌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누구나 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필요성은 느끼시겠지만 실천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사회적 기업을 해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생각했던 부분들을 실천하는 데는 오히려 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안동 지역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20명을 선정해 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생활 잘하는 친구들한테 노트북을 집에서 숙제하는 데 쓰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중학생 위주로 해서 20명을 선정을 해서 안동시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런 건 사실 다수가 좀 있지만 근로자들한테 이제 컴퓨터의 어떤 활용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으로는 지난번 원천리 얘기 나왔던 건 사이다 사건 아시죠? 청송에서 막 이제 마을회관.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이제 회관 쪽에 좀 보안이 좀 시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동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 주관으로 마을 하나 선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한 20개 정도의 단체들 중에는 이제 저희 같은 IT 통신 하는 사람도 있고 돌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집수리 해주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런 팀들 다 모여서 이제 마을 하나 선정해서 나가서 그날 하루 이제 전체 그 마을 수요조사해서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전등 없는 데는 전등 교체해드리고 목욕 못 하시는 어른들한테는 목욕해드리고 이제 밥도 한 끼 해드리고 그런 봉사활동 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전등 이런 전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CCTV가 그때 이제 한창 막 이슈였기 때문에 CCTV를 보급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우리 동네 지역 아동센터라는 건 이제 각 동네에 보면은 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이렇게 집에 환경이 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 해서 저녁까지 먹이고 이제 그냥 공부하고 가라는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항상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타 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들은 이제 좀 보수나 이제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대표적인 거는 사회적 기업들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10개를 선정해서 복사기 10대를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노트북 2천만 원 상당이었고요. 복사기가 2천만 원 상당이었고요. 그래서 복사기 굉장히 지원해 드렸더니 굉장히 사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사실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시작이 좀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무 환경은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원해 드리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볼 때마다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런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경상북도 내에서 최초로 이제 지원 사례로 해서 우수 사례가 됐었고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래도 저희가 스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데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 효과는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서로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들 사회적 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만으로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연대하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좀 사례에서 좀 좋은 사례로 좀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이야 이렇게 좀 지원해드리면 당연히 좀 좋아졌던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기사스 그랩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안동에 여기는 이제 유은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나눔 공동체 여기에서 협약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안동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건 스타 사회적 기업 선정받았는데 사실은 뭐 스타 사회적 기업 부담이죠. 뭐 계속 잘해야 되는데 계속 잘해야 되는데요. 예, 거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저희가 요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2인 사업자에서 시작해서 16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조직을 좀 키우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실은 5명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원.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이탈도 되고 이게 방향을 잡기가 안정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5명 정도의 어떤 그게 텀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아마 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5명의 어떤 조직을 만들 때 그 5명의 구성원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주지 못한다면 사업의 방향과 사업의 깊이가 굉장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금도 대부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잘 못 잡으니까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제안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기획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회계 관리가 돼야 되고 인사 노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굉장히 좀 우수한 분들을 뭐 모시고 할 수 있는 사실 형편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 초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고 좀 예측이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굉장히 성장이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부터 한 10명 또 넘었으니까 또 살짝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10명 넘었으니까 또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또 뭔가 변화가 있어도 크게 회사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한두 명의 두세 명이 있을 때 어떤 인원에 대한 비중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뭐 이상 넘어서고 또 인원이 늘어나니까 뭐 한두 명 또 바뀐다고 해서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방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책임진다는 게 얼마만큼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에서 좀 요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뭐 시장은 너무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금 뭐 강의 받으시면서 각자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데 그 그림 속에서는 정말 기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단시간에 뭔가를 뽑아낸다, 뭔가 해낸다라고 한다면 이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압박감도 크고 직원들한테 푸시도 또 너무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좀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지원 체계와 정책은 굉장히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아마 할 거라는 제 경험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성장했는 게 아마 그런 노하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마 16명은 뭐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저희한테 질문이 아마 뭐 전에 했을 때 굉장히 한 20-30분도 질문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냥 허심탄회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금 그러면 사회적